안녕하세요. 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문헌정보학과 나의 진로, 무인 대출 반납기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 이사학번 김서주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 무인 대출 반납기란, 기술 변화의 시사점, 나의 진로 방향성과 준비 계획을 순서로 마지막으로는 최종 소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는 지난 중간고사 과제로 무인 대출 반납기라는 사례를 분석하면서 기술 변화가 문헌정보학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단순히 도서관에 기계가 들어오면 편리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사서의 역할 변화 그리고 나아가 정보 서비스 전체의 변화 방향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서의 일자리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앞으로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무인화라는 기술 흐름이 막연한 위협처럼 느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서가 더 전문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 부분이 제 진로에 대해 다시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이 사서의 역할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룬 주요 사례는 무인 대출 반납기입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직접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용자가 도서관 직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사용자는 회원증이나 모바일 도서관 앱을 기기에 인식시키고 책의 바코드나 RFID 태그를 스캔한 뒤 몇 번의 터치만으로 대출이나 반납 처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처리 과정은 보통 1분 이내로 매우 빠르며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심야나 무인 운영 시간대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무인기기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은 모든 자료실에 무인 대출기를 배치했고 지자체 단위 도서관들도 24시간 도서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형태로 기기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기술에도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우선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기계 사용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고 기계 고장이나 인식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반납 과정에서 사서와의 상호작용이 사라짐으로써 책에 대한 추천이나 소통의 기회가 줄어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인대출 반납기를 단순한 편리함의 도구로만 보기보다는 기술이 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서가 맡게 될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술 변화가 문헌정보학과 제 진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대출 반납기와 같은 기술 변화가 문헌정보학 분야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대출 반납기와 같은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단순히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도서관의 운영 방식과 사서의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 이용자와의 관계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사서는 도서의 대출과 반납, 서가 정리 등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단순 업무가 무인 기기와 시스템으로 대체되면서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방향이 뚜렷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즉, 기기가 할 수 없는 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쪽으로 역할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큐레이션 역량입니다. 이제 사서는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의 관심사와 목적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고 연결해주는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자가 막연히 기후위기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다고 할 때 검색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관련 자료를 추천하며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해주는 역할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료의 전환입니다. AI, 빅데이터, 전자도서관 등 정보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이용자들이 디지털 자료를 올바르게 찾고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활용 교육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예전엔 검색창만 알려줘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정보 과잉 속에서 필요한 것을 가려내는 법, 정보의 진위와 출처를 판단하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 서비스 기획 역량입니다. 무인기기나 도서관 시스템이 축적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인기 자료 추천, 자료 구입 우선순위 설정 등 보다 정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사서도 단순히 도서 목록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닌 이용자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필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사서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더 사람 중심적인 역할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술은 사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서는 기술에 위축되지 않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진로 개발을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 감각 확보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 및 실무 경험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배운다 해도 실제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사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해 보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실습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응대, 도서 정리 같은 단순 업무를 넘어서서 디지털 정보 안내나 프로그램 보조 같은 영역까지 경험해보며 실제 사서 업무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몸으로 익힌다면 향후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독서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을 참관하거나 참여하면서 사서의 역할이 단순한 자료 관리자가 아니라 이용자와 소통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함께 키워주는 교육자라는 점을 체감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도서관 현장을 바꾸고 있는 만큼 사서 역시 그에 맞는 디지털 감각과 도구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도서관 검색 시스템, 예를 들면 DLS나 국립중앙도서관의 통합검색 같은 플랫폼에 익숙해지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거나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간단한 데이터 시각화 툴을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정보 탐색이나 요약 정리를 연습해보면서 앞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인대출 반납기라는 기술 사례를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변화 속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사서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서가 더 전문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대출 업무가 자동화되면 사서는 이제 이용자에게 더 깊이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 지도나 정보 활용 교육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본질적인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히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사람, 정보와 이용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서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서가 되기 위해 현장 경험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정보 이용 방식을 직접 관찰하고 디지털 도구를 익히며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배워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보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용자의 관점에서 항상 질문하고 고민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정보 전문가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